수십 킬로를 빼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어 있고 그게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근데 그거는 아무나 지금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막 이렇게 매달 300만 원씩 돈을 들여서 그렇게 몸을 빼는 그게 뭐 이렇게 어떤 부작용이 다른 것보다는 많이 덜한가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약이고 아직 임상이 많이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개발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작용은 있다. 건강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신약이 개발이 됐어도. 그런데 그러한 약들이 우리 몸에서 그런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일 때 어떠한 역할을 하게 하는 걸까? 우리가 시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딱 한 가지 이걸 맞히는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이 영양소가 원래는 간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간에 이렇게 쌓여 있다가 내가 부족하면 간에서 꺼내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몸이 비만해지면 이런 분들은 간에 쌓이지 않고 내장에 쌓여서 걔네들이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만해지는 거예요. 이 비타민은 어떤 비타민일까요? 아시는 분? 네. 오. 일어나서. 드리고 싶지 다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네. 네, 일어나서요. 네. 답을 말씀해 보세요. 네. 비군이요? 아닙니다. 네. 또 일어나서. 네. 비타민 D? 네. 자, 웅성웅성했어요. 웅성웅성. 뭐라고요? 비타민 D. 그래서 왜 비타민 D가 그죠? 비타민 D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간에서 보관하고 있는 애들은 뭐예요? 비타민 A, D, E, K 그죠? 네, 칠판을 좀 이렇게 중앙으로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비만 왜 그러면 비만한 사람들은 비타민 D의 부족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250개가 넘는 대학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해서 밝혀낸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이에요. 비만한 사람들은 간에서 비타민 D를 보관할 수 없다. 어디에 갖고 있다? 내장지방 안에.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제대로 합성시키지도 못하고 제대로 흡수시키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암에 걸릴 확률. 그래서 염증은 더 많이 우리 몸속에 염증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염증들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약도 먹고 홍삼도 먹고 여기에 계신 우리 리더님들은 다 유산화를 가지고 건강을 챙겨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한약도 먹고 홍삼도 먹고 누군가는 아직도 맛있는 거 많이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 아직도 계세요 안 계세요? 네.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가실 거예요? 그걸 부정하실 겁니까? 항상 그들이 하고 있는 거를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인정을 하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가치에 대비해서 그만큼의 내가 건강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투자하는 그런 가치를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셨다라고 안 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왜 투자 가치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우리의 몸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건강을 나누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우리의 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조는 척하면 척척척척 나오죠. 뭘로 되어 있어요? 네, 몇 가지의 계통으로.
그죠? 그래요. 11가지의 계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샴푸나 샤워젤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디에만 쌓인다고요? 네, 11가지의 계통 중에 호르몬 계통의 조직에만 쌓인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 몸은 11가지 계통으로, 그래서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면 위나 간이나 심장이나 이러한 장기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그죠. 기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관은 무엇이 모여서? 조직. 그러니까 몸의 이상형은 무슨 검사를 한다? 조직 검사를 한다. 그죠? 이 조직을 떼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는 몇 쪽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60에서 100쪽의 세포로.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조직도 기관도 계통도 몸도 건강하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지방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싹 다 빼버려서 하나도 없이 다 태워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불필요한 거? 그죠? 필요한 지방들도 많죠.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다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지방이 다 나쁜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몸에 건강한 지방을 만들려고 하는 거, 불필요한 지방을 태워야 되는 거. 그럼 지방을 태우려고 할 때 무엇이 없이는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비타민 미네랄이 없이는 지방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내장에 있는 지방을 싸가지고 바깥으로 탁 나가주는 미네랄 성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 내 내장에 있는 지방을 손 들고 답을 해보세요. 선물 가지신 분은 이제 좀 일어나서 그렇죠. 칼슘이죠. 네. 육판은 없네요. 편학벌이더니 제가 육판도 달라고 스폰서님이시니까 조금 약한 걸로 네, 이렇게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칼슘은 우리 몸에서 수백 가지의 역할을 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 중에 첫 번째로는 위, 그죠? 그러다가 지금은 두 번째로는 간, 그러다가 지금은 장, 그죠? 네, 건강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러면 칼슘이 우리 몸의 장기 기관 중에 정말 이 칼슘이 부족하면 엄청나게 무리를 많이 주는 장기가 있어요. 네, 무엇일까요? 네네네, 우리는 아니 장기. 네, 기관. 네, 그렇죠, 심장. 네, 선물 뒤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칼슘이 부족하면 왜 심장에 무리를 줘요? 네. 네, 난 안다. 네, 왜 심장에 무리를 일어나서. 네. 뼈가 안 들어가고 심장으로 가면서 돌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선물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끝에 계신 대표님. 네. 피가 네. 칼슘에는 피에는 칼슘 농도가 있기 때문에 네. 피가 안 좋아지면 심장이 안. 네. 맞는 얘기이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네. 인의 농도 조절이 안 돼서 심장이 망가지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심장이 망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심장이 망가지는 거는 인의 농도 조절이 안 돼서 심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부족하면 여러분도 죽어요. 바로 돌아가십니다. 왜? 혈액 내에 0.1%의 칼슘이 계속 녹아져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살아있으니까 칼슘이 부족하지 않겠네? 그게 아닌 거죠. 어디서 뽑아다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는 건 잘 못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계속 우리가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골밀도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잘 넣어줘야 돼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몇 대 영양소다? 그죠? 세포는 이렇게 5대 영양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5대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죠? 이게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영양소예요. 세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거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이거 초등학교에서 배우죠? 지금 학생들은 식이섬유, 물, 또 한 가지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이 뭐예요? 네, 형형색 세계,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파이토 색깔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의 몸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얘네들이 고칼로리, 고단백, 고지방으로 더 강하게 먹으면 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3대 영양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너무 과하게 먹어서 문재인 현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뉴트리밀의 235칼로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먹기 때문에 자꾸 몸에다 과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뉴트리밀만 먹고도 지금 저희 큰오빠가 100일 해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큰오빠는 65세예요. 해독을 한 배경은 저희 오빠는 지금 저의 매니저, 저의 부장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운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집에 이렇게 조경이라든지 그 관리하러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총 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빠가 이제 그 제가 100일을 해독을 한 배경은 우리 큰오키 언니가 이제 오빠의 와이프죠. 오빠의 와이프가 족저 근막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수년 동안 아플 때마다 병원 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해독을 하라고 언니 해독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안 듣더니 본인이 이제 수년 동안 이제 괴로워서 죽겠으니까 해독을 하신 거예요. 2주 해독을 하고 그게 없어진 거예요. 병원에서도 수년 동안 안 됐던 게.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그걸 보고 본인도 도전하신 거야. 그래서 2주 해독을 하셨는데 몸이 너무 가볍고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통화를 막 했는데 그때 스피커폰을 이렇게 열어놓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너분 중에 파트너의 고객분이 100일 해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뭐 저하면, 뭐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게 다 좋아진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스피커폰으로 막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그걸 운전하다 들으시면서 100일 해독에 도전하셔서 지금 80 며칠째. 대단하죠. 근데 저희 오빠가 막 몸이 막 이럴 것 같으신가요? 아니에요. 예. 저희 오빠는 김지훈 리더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 천안 제가 가는 뭐 전주라든지 지방에 이제 부산이라든지 거기 있는 리더님들이 진짜 그래도 하시는 거고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65년 동안 독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면 이렇게 다리가 좀 저리기도 하고 이렇게 손이 좀 저리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거조차도 싹 없어지셨다는 거예요. 네. 너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며칠 해독에 도전해 보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오빠 막 등치가 있고 막 배가 나고 막 이런 스타일이어서 해독을 하시면 모르는데 김지훈 리더님보다도 몸이 더 없으세요. 김지훈 루비님. 예. 그런데 엄청 날씬하시고 저의 반밖에 안 드세요, 진짜. 저희 오빠는 제가 먹는 야채 많이 먹습니다.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먹는 거를 보시면서 우리 막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었나? 진짜. 네. 저희 오빠는 귤도 하나 왜 못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귤을 막 6개, 과일을 좋아하니까 6개 막 10개씩 먹으면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한테는 얘기 못하고 집에 가서 우리 막내가 귤을 5개, 6개, 막 7개씩 먹어. 어쨌든 10개도 먹어. 막 이게 신기해서 우리 올케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먹는 양이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100일의 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데 왜 많이 먹으면 안 될까? 왜 많이 먹으면 자꾸 몸에 문제가 올까? 그죠? 왜 불필요하게 우리 몸속에서 자꾸 염증을 키워내고 뭔가 안 좋은 지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건강에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져갈까? 그죠? 탄수화물은 무엇으로 쪼개어져야지만 우리의 몸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포도당, 네, 그쵸?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 네. 자, 그럼 이렇게 쪼개어지는 상황이 될 때 가장 이렇게 그냥 막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설을 잘하면 난 소화가 잘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지만 전문적인 소화라는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고 잘 배출시키면 소화가 잘 돼.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수분해된 상태, 이렇게 분해된 상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소화 흡수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부서지는 상황이 가수분해가 될 때 얘네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산소.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효소. 그죠?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소화 흡수 과정을 거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런 그 중에 특히 이 효소라는 애는 본인이 혼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가 없이는 절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없다. 그 조효소가 무엇이다? 그렇죠. 비타민, 미네랄의 또 다른 이름. 그래서 얘네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은 영양소가 크기 때문에 대량 영양소, 얘네들을 부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미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49가지. 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소화 흡수되는 과정 속에 있어야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세포 안에서 쓰여지는 역할이 된다라고 했어요. 포도당을 잡아서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애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어떠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대사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병이 오는 거예요? 대사가 되지 않는 질환, 대사 질환. 그건 또 다른 이름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 요즘은 성인 질환이라고는 잘 하지 않죠. 왜? 어린 아이들한테도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똑같은 것을 성인 질환,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질환? 결과적으로는 내 몸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래서 내 스스로의 몸에서 만들어내는 애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질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면역계를 다 흔들어버리는 질환. 그래서 면역 질환이라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포도당으로 아미노산으로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해를 시켜서 세포 안에서 쓰여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 때 그럼 절대적으로 무엇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국에 이렇게 오니까 아니 너무 공기 좋고 막 그런 곳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화해지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차를 이제 저희를 픽업하러 오시는 그 차량 사장님이 아니 세차를 안 하시고 차를 저런 상태로 가지고 오셨나라고 이제 제 눈빛을 읽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차를 깨끗하게 했는데 흑비가 와가지고 차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냐고. 그래서 하늘을 좀 보래요. 그래서 하늘을 봤더니 뿌옇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세차를 열심히 했는데 억울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몸에 어디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예, 왜? 폐에 뭐 어떤 성분이? 그쵸, 중금속이. 그러면 중금속이 이렇게 폐에 박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뭐 향수를 뿌리고 왔다거나 집에서 너무 깔끔, 진짜 이 먼지 하나도 없게 하는 그런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 싱크대 옆이라든지 욕실의 테두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찌든 때들을 청소하는 그런 거 너무너무 열심히 청소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저는 화장실 청소도 우리 샴푸 가지고 해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께도 샴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네. 왜냐면 굉장히 이렇게 그 안전한 것에 대한 유산을 하면서 나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돼 이런 게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이 향도 되게 은은한 천연의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화학적인 성분들, 모기향이라든지 이런 스프레이 벌레를 퇴치하는 성분이라든지 얘네들은 딱 우리 몸에 두 군데만 쌓인다 그랬어요. 어디에 쌓일까요? 네, 뇌하고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선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자, 우리 어머니 생선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회 안 좋아하세요? 생선 찜도 안 드시고 생선 막 구이, 생선 찜 이런 것도 안 드시고 예, 왜 바다에서 나는 건 다 싫어하세요. 오징어 막 그런 거 좋아하시고 앞으로는 물고기라는 말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 그죠? 얘네들이 먹고 사는 게 뭘까요? 그죠? 얘네들이 그런 물고기들이 가장 최초의 먹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플랑크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플랑크톤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우리가 생선이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오징어든 이렇게 그 한 마리 안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100개 정도가 들어있대요. 100개. 그런데 걔가 우리 몸 어딘가에 다 갈 수 있죠. 어디를 딱 가면 바로 사망해요. 네, 뇌로 가면. 네. 그러니까 그 베체트균이라 해서 입에 입병이 막 오래가는 그죠? 그러한 부분도 입병이 오래가는 한 2주 넘어가면 베체트균이라고 하잖아요. 베체트병의 확률이 높다. 그런 베체트균도 우리 몸에 곳곳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가면 무릎이 막 물이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는 지인이 무릎에 물을 계속 뺐는데 무릎에 물이 계속 차서 빼면 또 차고 빼면 또 차서 관절이 안 좋은 거 할 때는 그게 아니라 베체트균이 무릎으로 가서 삼성의료원에서 최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베체트균이 어디로 가면 바로 사망해요. 아니요, 심장. 아까 뇌는 미세 플라스틱이 뇌로 가면 바로 사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몸에 뇌에 박혀 있고 간에 박혀 있고 폐에 박혀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얘네들을 무엇으로 빼줄 거예요? 무엇으로? 그죠? 빼줄 수 있는 애. 그래서 이 빼줄 수 있는 애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얘네들을 빼줄 수 있는 건 얘네들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반드시 2번씩은 이걸 드세요 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계속 권고사항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뭐 하버드대든 여러 대학들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반드시 이것을 드셔야 된다. 얘네들을 밀어내주는 분자구조에서 밀어내주는 거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네, 조효소. 그죠? 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하면 조효소라고 답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조효소라고 하면 수업을 통해서 다 공부했으니까 알아듣지만 일반 사람들은 조효소라고 하면 알아들어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제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몸에서 나를 공격하는 아이들은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낸다. 그죠? 그래서 모든 의학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얘는 정상세포죠. 그죠? 아주 건강한.
이 정상 세포를 계속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돌아요. 지금도. 왜? 뭘 하려고? 내 몸을 계속 공격하려고. 네. 그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애를 의학 용어로는 프리레디칼. 바로 뭐라고 해요? 네, 산소는 산소인데 네, O가 정상적인 O2라고 하는 두 개의 산소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불안정한 산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이 센 산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이 왜 비만도 활성산소의 원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활성산소들이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와서 O가 하나 날아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애예요. 왜? 여기에 지금 떠도는 산소를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O가 하나 날아가서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얘네들은 우리 몸을 특별하게 공격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계속 떠돌면서 이 정상세포의 궤도를 계속 떠돌면서 정상세포의 전자를 하나 뺏어가지고 세포를 이렇게 산화시키는 산화 과정을 가져가는 이러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만들어낼까요? 우리의 건강세포 안에 가장 우리 에너지의 공장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그죠? 산화된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의 이렇게 태화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나쁜 활성산소를 20배 이상 막 뿜어내는 거예요. 누가? 내가.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막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막 다이어트 하면서 막 30kg 빼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네. 괜찮아요.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계속 먹었으니까 거기에서 그죠? 근데 이렇게 막 뿜어내는 애를 얘네들이 이 정상 세포의 궤도를 계속 도는 거예요. 돌면서 언제 쟤를 뺏어올까? 얘를 빨리 뺏어와야지. 건강한 세포의 전자를 팍 뺏어와야지. 그것을 계속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학 논문에 프리레디칼이 정상세포의 궤도를 계속 돌다가 빠르게 항산화제에 의해서 중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 어떤 상황을 가져온다라고 해요? 되어 있어요? 세포의 막, 세포의 핵, 세포의 DNA까지도 싹 다 파괴시켜서 암, 비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러한 모든 질환들을 다 만들어낸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어디에도 써 있어요? 예, 영양의학 가이드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의학 가이드의 최종적인 맨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은 뭐였어요? 우리가 우리 몸에 내가 나는 부족하지 않은 것만 먹을래. 이 조효소를 나는 부족하지 않은 것만 먹을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근데 그 영양의학 그 마지막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족하지 않아도 많이 최적의 상태로 먹으면 우리의 몸이 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다 조절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먹어라? 이 조효소를 최적화시켜서 먹어라. 최적화시켜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만해지면 암에 걸리는 노출을 확 더 크게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암에 걸리는 상황도 이미 암에 걸렸어도 어떻게 하면 영양소를 최적화시켜서 먹으면 그 암을 극복하는 사례에 대해서 본인 그 레이스트랜드 박사의 조카의 얘기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은 뭐예요? 또 한 가지 핵심은 우리가 한국은 MD라고 하는 메디컬 닥터한테만 국가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내추럴패틱 닥터라고 하는 영양제를 처방하는 그런 의사들을 국가 라이센스를 준다면 엄청난 밥그릇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우리는 MD라고 하는 의사들이 없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없는 거예요. 그럼 수년 동안 수백 년을 앞서간 선진국은 뭘 계속 해온 거예요? 영양제를 처방해서 영양제로 질병을 고치는 의사들을 국가 라이센스를 줘서 이렇게 다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에서 막 그 의사들이 영양제 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 과하게 먹으면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막 의사들이나 약사들 좀 있죠. 예, 예, 그죠? 네. 그런데 그럼 그분들이 얘기가 맞다라면 이미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간의 문제로 다 돌아가셔야 됐겠네요. 이미. 예. 그리고 국가가 정신이 이상한 거네요. 국가 라이센스를 줘야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를 만들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지식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스밴드 박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어요? 이미 만들어 놓고 영양제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임상을 시작한 그러한 제약회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지혜롭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도 그런 MD들의 자격을 누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메디컬 닥터 MD들이. 그래서 본인이 MD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다시 기능의학을 다시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의사들이 영양제 처방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그 GLP-1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약의 다이어트의 약도요, 영양에 대한 항산화에 대한 기능을 역으로 이용한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약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체를 올바르게 알고 이 인체에 필요한 이러한 조효소 49가지가 우리의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건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되냐고요.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죠? 비만해지는 원인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비만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아까 비타민 D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뭘까요? 항산화제예요. 네. 그럼 항산화제가 왜? 우리 몸에서 이렇게 태화된 사람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얘가 내 태화된 세포 안에 태화된 미토콘드리 안에서 이 활성산소를 막 20배씩 뿜어서 내 몸을 공격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라는 거예요. 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항산화제예요. 왜 항산화제가 뭐길래? 이런 정상세포의 궤도로 지금도 여러분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이 활성산소를 딱 잡아가지고 빠르게 없애버릴 수 있는 애 누가 하는 거니까? 항산화제가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산화된 애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도 누가 하는 거니까? 항산화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항산화제의 기능에 대해서 2가지를 서술하시라고 써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다 쓸 수 있죠. 네. 우리의 정상세포의 궤도를 돌고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또 산화된 세포를 정상화 돌려놓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컵을 가지고도 차를 마시면서 하다가도 다 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항산화제들을 다양하게 먹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의 몸에 우리가 다이어트에 필요한 그러한 성분들 중에 정말 얘가 없이는 절대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성분이 있어요. 네. 우리의 지방을 가장 많이 에너존으로 분해시키고 모든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이 영양소 중에 하나는요 한 권의 책으로 아주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을 만큼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의사들도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하는 영양 성분이 있어요. 그 영양 성분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네. 네, 옆에서 열심히 카메라 들고 막 찍고 계셔가지고 네, 비타민 B군이죠. B군. 그죠? 비타민 B군을 쭉 나열해 보세요.
1, 2, 3, 5, 6, 7, 9, 12. 그죠? 네. 그런데 얘네들이 그럼 이 중에 지방을 가장 많이 에너존으로 쓰는 애는 누구예요? 6, 92, 6, 92. 예. 그죠? 6, 92. 예. 비타민 6, 그 다음에 9, 12. 그죠? 예. 얘네들이 없이는 지방을 태울 수도 없고 근육을 만들 수도 없어요. 예. 비타민 B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 키 성장시키고 싶다. 그죠? 키 성장에 제일 중요한 성분이 뭘까요? 예, 이렇게 자신 있게만 땡! 키 성장에 제일 중요한 건 유산균과 단백질, 종합 영양제 맨 마지막에 칼슘이에요. 유산균이 제일 중요해요. 암 환자분들 유산균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40대가 넘어가면 유산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NK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비만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도 비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조효소를 많이 먹지 않으면 비만 세포들이 어떻게 보면 그죠? 뚱보균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런 조효소가 부족해지면 왜 미생물에 먹이가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더 살이 찌는 원인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시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지 시간 제한. 네, 왜냐면 다음 얘기들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시간을 잘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비타민 B군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에브리데이에 나와 있는 가장 큰 핵심의 헬스팩이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럼 헬스팩 안에 왜 우리가 타사하고의 비교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타민 B군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예.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면 임산부들한테 부족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기형아? 육체적인 기형아. 네. 그죠? 그러면 10대에서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이들의 키 성장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성장 호르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애가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 많이 했었잖아요. 나 얼굴 좀 되는데 키만 좀 컸으면 나 모델 할 수 있었는데 내 아이들 모델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타민 B군 정말 그죠? 30대, 30, 40대에서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30, 40대에서 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영양 강의 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네. 호르몬 계통의 암에 걸릴 확률이 8배나 높아진다 그랬어요. 호르몬 계통을 어디에요? 같이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 전립선, 그죠? 네. 이 비타민이 어르신들한테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왜? 우리가 치매 뇌에 들어올 수 있는 4가지의 성분들이 있어요. 예. 폴리페놀계 투과성 비타민들 중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의 몸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제일 싫어하는 거 비만해지는 거 비만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요 적게 먹어도 살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분들을 보면 막 운동만 하고 뭔가 안 먹고 그래서 사실상 그 비만하신 분들을 모아서 그 영양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했더니 가장 부족한 게 첫 번째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군들. 비타민 B군은요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1, 2, 3는 1, 2, 6까지는 1000%가 필요한 거고 12는 4000%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게 타사하고의 가장 강력한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브리데이에서 헬스팩 하나만 봐도 그죠? 비타민 A, D, EK만 봐도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49가지의 조효소들이 부족하게 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존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10분 전이고 20분 전이고 네? 15분까지.
아,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에 대한 부분, 그죠? 그러니까 조효소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근육을 만들 때도 조효소가 없이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 그러면은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 그토록 사람들이 많이 늘 평생을 다이어트 인생을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이 다이어트는 이 단어를 기억하지 않고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네, 셋포인트라는 거예요. 셋포인트는 우리 한국어로는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정값?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고정값. 그러니까 뇌에서 내가 70kg로 기억을 하고 있어도 그런 상태에서 내가 50kg, 20kg를 감량을 했어도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포인트 절대 올리지 마세요. 셋포인트 내릴 때까지만 고생하세요. 그러면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포인트를 올리는 게 뭘까? 9시 이후에 뭐 드시는 거. 셋포인트를 올리는 게 뭘까?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거. 셋포인트를 올리는 게 뭘까? 스트레스 받는 거. 셋포인트를 올리는 게 뭘까? 종합 비타민제 안 드시는 거. 셋포인트를 올리는 게 뭘까? 유산균 안 먹는 거. 셋포인트를 올리는 게 뭘까? 식이섬유 안 드시는 거. 그죠?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운동하지 않는 거, 먹고 바로 눕는 거, 다 셋포인트를 올리는 거죠. 그럼 그렇게 올렸음에도 그래서 그렇게 올리는 노력을 내가 그런 올리는 걸 안 하고 셋포인트를 내리는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나는 왜 몸이 잘 빠지지 않고 조금 빼면 다시 돌아와 버릴까? 그거는 이분은 무엇까지 깨진 분이에요? 항상성까지 깨진 분이에요. 항상성은 뭐예요? 되돌아 가려는 성질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추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몸은 털을 세워요. 그래서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더우면 땀을 빼게 해요.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산행할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살이 막 쪘어요. 그럼 내 몸이 에너지를 대사를 막 빠르게 해가지고 지방을 막 분해시켜서 이걸 내 몸을 빠르게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말랐어요. 그러면 에너지 대사를 천천히 해서 그게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얘를 지켜줘야 되는데 얘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살이 찌고 너무 쉽게 빠지고 건강까지 해치고 그 항상성을 지켜주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항상성을 지켜주는 거, 셋포인트를 내리는 거 이거는 기초 대사량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 네. 자, 기초 대사량은 뭐예요? 숨만 쉬어도 그냥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가만히 있어도 내 몸이 알아서 지방을 분해시켜 주는 기본적인 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기초대사량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보통 지금 한 2000에서 2500칼로리 더 드시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네. 그러면 기초대사량은 한 1200 정도 평균적으로 아직 이건 변함이 별로 없더라고요. 먹는 양은 더 많이 늘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몸에서 여성들이 그러면 2000칼로리를 먹었다. 그러면 1200을 가만히만 있어도 분해시킨다. 그럼 운동에서 얼마도 다 분해를 시켜줘야 돼요? 나머지? 네. 그런데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분해시켜야 될 지방량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계속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닌 상황. 그리고 그럼 내 몸에 지방량이 계속 많아지는 거. 이게 요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과거보다 돌아온 게 요요가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비만해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몸을 뺄 때 근육량이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량을 다시 채우기란 너무 힘들고 그 근육을 대신해서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지방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을 만들 때 이렇게 음식이 당기지 않도록 식욕을 억제하는 약들이 그 부작용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근육을 같이 빼는 거예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내가 과거에 1200칼로리 이거는 근육량하고도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런 근육량을 지켜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약을 병원에서 약이나 주사요법을 통해서 근육이 없어지는 소실하는 상황을 가져가면 그 다음에는 그만큼의 소실된 양만큼의 뭐가 늘어난다고요? 지방이 늘어난다고요. 예.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요요인 거예요. 자, 그럼 항상성을 내가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미 깨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이미 깨진 사람들은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컴퓨터나 핸드폰도 껐다 켜는 기능들이 되게 중요하듯이 사람의 몸의 기억도 껐다 켜는 내용들을 가져가는 게 해독요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해독을 할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는 입에서 항문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은 하나의 통로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외벽, 바깥세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외벽 세포가 죽고 태어나고 하는 기간이 며칠이라고 했어요? 일주일.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독을 기본적으로 일주일 이상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독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우리의 몸에 있는 나쁜 독소들이 빠져나가서 염증을 줄여서 다이어트에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셋 포인트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기간은 몇 개월일까요? 네. 6개월이죠. 모든 의학 논문에 세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은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세포를 아주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간도 6개월이라고 영양의학 가이드에도 의학 논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셋 포인트를 그러면 우리가 이 항상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해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이 항상성을 회복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항상성을 회복시킬 때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기초대사량은 대부분 떨어뜨리고 항상성을 또다시 깨뜨리고 그 다음에 셋 포인트를 더 올리는 그러한 제품들로 너무나 이 시장이 어지럽게 되어 있으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뭘 해놓은 거예요? 권고사항을 내립니다. 네. 모든 다이어트 제품들한테 어떠한 권고사항 이걸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사항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칼로리 그리고 단백질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그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회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지켜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WHO에서 권고한 사항들은 뭐냐면 한 끼에 200에서 300 kcal 해달라. 그리고 GI를 몇으로 15에서 25까지 만들어줘라. 그러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같은 칼로리다 할지라도 고혈당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고혈당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의 사람의 몸은요 지방을 스스로 분해시키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고혈당 음식을 먹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당연히 올라가죠. 그죠? 근데 혈당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다시 배가 고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혈당 음식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 지방을 분해시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혈당 음식을 먹게 되면 반대로 지방을 내 몸에서 스스로 태워준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이러한 칼로리와 GI를 맞춰놓으면 무슨 얘기냐면요. 한 2시간, 소화하는 2시간 동안은 고혈당으로 올리지 않고 내 몸이 지방을 지속적으로 계속 태워주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칼로리와 GI를 만들어서 이 상태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메이가 몇 칼로리라 했어요? 네. 인터넷에 그냥 이거는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다 나와 있어요. 각각의 회사에 뭐 칼로리, 단백질, 식이섬유안들은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럼 115칼로리다. 딱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학습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셋포인트 올리겠구나. 항상성 깨트리겠구나. 기초대사량 떨어뜨리겠구나. 이걸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걸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건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칼로리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건강한 이미 항상성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려면 회복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가져갈 때 해독 과정들을 한번 가져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미 이렇게 또다시 이 항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칼로리 자체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칼로리와 GI를 지키지 않는 회사들을 통해서 이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지키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어디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다이어트 상담을 하면 유산하면 좋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지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리데이를 보여주고 어떠시냐고 건강하게 몸을 만들어줄 것 같으시냐고 이걸 지키는 회사가 유일하게 이 회사 하나라고 막 복잡하고 크게 설명을 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회사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만 지식적으로 계속 파고들고 그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그래서 알고 나면 다른 거 드실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의 함께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유산화 아니면 절대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저만 알고 있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지식을 넣어주는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2번 다시 유산화가 아니면 입도 손도 대지도 못하게.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왜? 다이어트 하고 싶다면서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니까 자꾸 몸을 더 망치고 하는 것에 자꾸 손을 대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지키고 있는 것도 유산 하나밖에 없어요. 단백질은 내 몸에 몇 g을 먹어야 돼요?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15g.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내 몸무게의 10%입니다. 그 외엔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드시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죠. 특히 왜 타사와의 단백질이 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지 못하면 100% 다 독소화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그렇지 않지만 특히 단백질의 성분들은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되지 않으면 100% 그러니까 아토피나 건선 있는 사람들이 단백질을 먹으면 더 많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단백질은 보관하고 있다가 쓰는 애들이 아닙니다. 지용성처럼.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회식을 하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거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파우더 형태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도 그럼 안전한가? 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 류게릭 환자, 20대들의 류게릭 환자가 이렇게 많을까?
근육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반드시 운동을 지금은 막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안에서 파우더 형태의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의약품 기준에서 나오는 대두단백 100%, 유청단백 100%가 아니면 우리 몸에서 분명히 더 많은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의약품 유산화의 가장 강점인 거죠. 그죠? 우리가 중증 환자들이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기준을 어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네.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이런 단백질 파우더의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안내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섭취할 때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식약처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이 몇 그램 먹게 나와 있어요. 12g 정도. 그죠? 그러나 내 몸무게의 10%.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12g 이상은 기본적으로 넣어놔야 양심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몇 g씩 들어가 있어요? 10g 이상 들어가 있지 않아요. 허벌도 90칼로리에 여기 7g 정도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 칼로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요 정도 선 안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식약처 기준은 알고 있어야죠. 그죠? 12g. 일반인들이 그럼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몸무게가 더 많다 그러면 몸무게 10%까지 잘 드셔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 안전한 형태로 안전한 기준을 갖고 있는 그죠? 유산화처럼 그런 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는 유산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 사람들이 식이섬유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칼로리만 봐도 항상성 요즘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항상성이에요. 그죠? 건강 얘기 나올 때 항상성. 근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줄 때도 항상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비전문가처럼 느껴집니다. 셋 포인트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묶어져서 간다. 항상성, 셋 포인트, 기초대사량. 그죠? 그래서 칼로리만 봐도 왜 타사의 상황들이 다른지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죠?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과 유산균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내가 유산균 먹고 변 잘 봤다? 그러면 좀 저렴한 식이섬유를 드시는 저렴하다고 하니까 타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산화 안에서도 식이섬유와 유산균의 가격을 보면 식이섬유가 가격이 좀 더 낮잖아요. 그죠? 네. 식이섬유 아무거나 막 드시면 큰일 나죠? 왜? 장벽을 다 헐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도 하이버즈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안에 이눌린이라고 하는 아주 고가의 그죠? 프리바이오틱이 같이 처음부터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눌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장벽을 보호할 수 있는 놀라운 성분이기도 합니다. 또 유산화의 식이섬유가 좋은 것은 불용성과 수용성을 같이 잘 배합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장벽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좋은 균이 몇 프로? 우리 몸에는 항상 좋은 균이 몇 %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20%. 그죠? 나쁜 균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중간자균이 몇 프로? 60%.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중간자균이 살짝 얘네들이 높으면 이리 가버리고 얘네들이 높으면 이리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균의 상태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좋은 균의 유산균들이 NK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장에 좋은 상황들을 아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거고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그죠? 장벽에 들러붙어 있는 꼬불꼬불한 곳에 들러붙어 있는 저 100m까지 쭉 늘어나는 그것들이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다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거기 사이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변들까지도 다 부풀려서 빼내줘야 장벽에 용적
냉정이라든지 계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식이섬유가 한국의 국가에서 그 기준이 과거에는 5g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여기에 4.5g 막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램 수들을 아직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지금 12g까지 그죠? 올라갔죠. 그죠? 9g에서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턱없이 지켜가고 있지 않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식이섬유에 기본적으로 한국 법이 한 5g으로 되어 있을 때도 우리는 항상 9g 이상을 지켜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고 있는 회사가 강력하게 유산화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몸에 지속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종합영양제 그리고 우리의 장 내부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계속 있으면 얘네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장은 하수 밑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이 육모털의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 육모털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균이나 찌꺼기들이 다시 몸속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지는 상황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잘 먹어서 장이 자꾸 밑으로 처지는 세월에 의해서 처질 수밖에 없는 장들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종합 비타민제, 식이섬유, 유산균은 다이어트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생물의 먹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생활비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셔라. 너무 많은 과일, 너무 많은 고기, 생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생활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의 종합 비타민제, 식이섬유, 유산균 요거만큼은 온 가족이 생명처럼 드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만성 퇴행성 질환을 가장 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그 안에 비만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